한 주간의 커피 소식을 한자리에 모아 알아보는 시간, 주간 커피 뉴스입니다. 설날이 지나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당황하셨을 텐데요. 구독자 여러분은 명절 잘 지내셨나요? 새로운 2019년의 첫 주, 커피 업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탐앤탐스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탐앤탐스는 스무디, 탐앤치노 등의 블렌딩 음료는 200원씩, 베이커리류는 500원씩 가격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커피류의 가격은 오르지 않고 동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2월부터 시작된 가격 인상의 공통된 주요 원인은 원재료, 임대료, 인건비 등의 기반 비용 상승에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디야, 엔젤리너스를 비롯한 약 6개의 업체가 가격을 인상한 상태이며 이러한 업체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사회 전반의 물가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결과일 수도 있지만 소비자로서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루이싱 커피가 미국의 기업 공개를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블룸버그는 루이싱 커피가 3억 달러 투자 유치를 목표로 크레디트 스위스 그룹 에이지와 미국 증시 상장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르면 2분기부터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루이싱 커피는 지난 광군제 기간 단 6일 동안에 1,820만 잔의 커피를 판매하며 단기 커피 매출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현재 루이싱 커피의 기업 가치는 22억 달러, 2조 4,720억 원으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중국의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아직 우리나라나 홍콩에 비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스타벅스는 이제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루이싱 커피를 상대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지난 10년 동안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비즈니스 워치에 따르면 이디야, 할리스, 요거프레소, 탐앤탐스, 카페베네 등 5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8년 507개소였던 가맹점 수는 2017년 4,131개소로 8배 성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맹점의 매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위에 나열된 브랜드들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사실상 정체 상태이며 최다 매장을 가진 이디야 커피는 2015년부터 3년 연속 가맹점 매출 평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경쟁이 포화 상태인 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브랜드를 보고 프랜차이즈 매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올해도 몇몇 프랜차이즈에서는 관련 프로모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스타벅스는 지난 8일부터 러브 카페 모카와 러브 화이트 초콜릿 등 신규 음료 2종과 MD 상품 23종을 출시했으며 파스쿠찌는 러브 슈 케이크, 떠먹는 하트 티라미수 등 케이크 2종과 스트로우 프리 텀블러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2015년 이후 4년 만에 출시하는 발렌타인데이 음료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시즌에만 맛볼 수 있는 음료, 관심 있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놓치지 말고 드셔보세요.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 믹스커피를 블랙커피보다 5배, 여성의 경우 3배 더 마신다고 합니다. 이화여대 권오란 교수팀의 이 연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남성 4,483명, 여성 6,718명, 총 11,2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커피 믹스 섭취 그룹이 블랙커피 그룹에 비해 나이가 많고 학력, 소득, 운동량은 낮은 수치를 보이며 남성의 경우 흡연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각 커피의 선호도가 연령에 따라 크게 나뉘면서 나타난 세대차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요. 최근 프리미엄 라인으로 다변화를 보이는 시장의 변화는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간 커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가 지난 한겨울의 강추위보다 춥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요. 날씨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감기 조심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